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다녀와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IPO 예정 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 기자. 네. 마크로밀 엠브레인 아직까지 뭐 이름에 붙지 않을 정도로 참 생소한 기업인데요. 네. 회사 이름이 되게 네. 어려워요. 제 주변 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보니까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뭐 마이크로밀 엠브레인 막 이런 분들도 많고 정확히 말하면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 회사인데 사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좀 낯설지라도 네. 엠브레인이라는 이름은 몇 번씩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엠브레인. 네. 그 뭐 정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 엠브레인 퍼블릭이 그 자회사고 7월 2일 날 상장할 예정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그 모회사입니다. 네. 사실 최대 주주가 일본에 있는 마크로밀이라는 회사다 보니까 엠브레인 앞에 그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 리서치 업체 가운데 첫 상장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리서치 업체의 첫 번째 상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네.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설문조사. 역시나 리서치 기업답게 설문조사 올라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설문조사가 뭔지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리서치 상품만 엠브레인께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당연히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실 텐데 참고로 말씀드릴 게 그 고객사 정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패널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일부 장면을 저희가 연출해서 찍은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엠브레인으로 가보시죠. 설문조사하면 떠오르는 장면. 바로 이 같은 전화조사일 텐데요. 지금 저희는 현재 거주하신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맞고 틀리는 답이 없고요. 시집의 의견을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설문조사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죠. 예상하셨겠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리서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리서치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 1998년 창업할 때부터 지향해온 바입니다. 20년 넘는 업력은 각종 노하우로 쌓였습니다. 일례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온라인 서베이로 변환하는 것도 자동화했습니다. 요 설문지를 아주 간단하게 누구라도 이런 웹 설문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했습니다. 아이서스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서스 솔루션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누구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4,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조사는 PC를 넘어 모바일로 더욱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엠브레인에서 조사 참여 문자가 오면 그 URL을 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접속을 하게 되면 조사 참여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해당 사항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프라인 집단 심층 면접입니다. 정량 조사로는 알 수 없는 보다 정성적인 소비자 반응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의 비중이 많으세요? 아니면 PC의 비중이 많으세요? 휴대폰이요. 제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리서치를 의뢰한 기업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물론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읽어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담에는 일반적으로 양적인 조사, 온라인 조사를 하고 좀 더 소비자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듣고 싶다 할 때 소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하는 Y를 찾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설문조사 방법을 보고 왔는데 이 설문조사 방법도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빅데이터 플러스 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앞에서 잠깐 그 최인수 네. 대표가 why, 이 왜라는 우리는 이유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단순한 리서치 회사가 아니라 네. 빅데이터를 만들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131만 명에 달하는 자체 패널이 있습니다.
네. 그 131만 명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무얼 사는지, 어디에 방문하는지, 또 결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루에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해 나간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걸 들어보시죠. 앱 데이터의 예제인데요. 특정 패널이 어떤 날, 어떤 패키지를, 어떤 앱을 얼마나 썼는지 그런 정보들이 매일같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정보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패널들이 저희 앱을 갖고 물론 동의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방문을 하시면 그분이 방문했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 쪽으로 컴퓨터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널 131만 명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만 개인당 800여 가지에 달합니다.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부터 정치 성향, 구매한 자동차, 사용하는 가전제품, 선호하는 브랜드 등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방문하는 매장, 구매하는 상품 하나하나가 빅데이터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분석 틀을 제공해 제품 개발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자체가 패널 빅데이터는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객사에 제공되는 화면. 그렇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차별점은 방대한 숫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패널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에서도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량적인 데이터와 함께 저희는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Y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360도 관점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향후 소셜미디어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패널의 SNS 친구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 같으면 한 사람의 고객이 그 고객의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한 명 한 명이 구매의 주체였는데 지금은 워낙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주는 부분들을 함께 분석을 해서 소비자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발전 방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131만 명 패널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자산입니다. 수많은 빅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자산이 패널 정보이기 때문에 이 패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격한 기준으로 패널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요. 패널 기본적으로는 패널 정보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고 실제로 패널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패널들이 빅데이터를 매일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챙겨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익성 플러스 배당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 키워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IPO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걸 당연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리서치 업체이고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리서치 업계도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마크로밀 엠브레인, 저도 이름이 틀려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이 기회를 수익성 향상의 기회로 삼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건지 그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매출은 코로나 임팩이 조금 있어서 매출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신에 온라인 리서치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조사를 줄이고 수익성 좋은 온라인 조사 비중을 높여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조사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약 88%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서 온라인 조사는 약 62%로 굉장히 원가율이 낮아서 실제로 온라인 조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태까지 과거에 비해서 과거보다 온라인 조사의 비중을 앞으로 더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6월 결산법인으로 지난 2017 회계연도 3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2019년에는 39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2020 회계연도 매출을 415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영업이익은 약 57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3%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 20년 넘게 한 번도 매출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이 꾸준히 20년 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최근 실적으로만 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CAGR이 약 17%로 다른 업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광고주 한두 회사에 좌우되지 않는 고른 포트폴리오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1년에 900개가 넘는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 4,5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몇몇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의존하고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이익의 50%를 배당하겠다는 고배당 정책도 약속합니다. 비상장 시절일 때도 50%가 넘는 배당 성향을 기록을 했고요. 상장을 하고 나서도 50% 정도의 배당 성향은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으로도 배당을 하고 그리고 R&D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높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실적 전망과 배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IPO 개요가 궁금하네요. 네, 간단히 좀 정리해보죠. 네. 7월 2일 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NH투자증권이 비교 기업을 이제 일본 회사 2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선 첫 번째 리서치 기업 상장이기 때문에 해서 기업 가치는 한 PER 18배로 잡았는데 여기에 할인을 28에서 41% 정도에서 공모가 희망 밴드는 5,200원에서 6,400원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오는 18일에서 19일이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6월 결산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해서 만약에 받는 분들은 바로 6월 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서치 기업의 코스닥 첫 상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